안녕하세요. 예, 워러입니다. 예, 오늘은 루어 낚시 하면서 예, 다른 또 이제 공략을 좀 해보기 위해서 크로켓 낚시, 그러니까 이제 크로켓 낚시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예, 바쁘신 와중에 또 이 개발자분, 예, 사장님이시죠? 예, 개발하신, 예, 우리 크로켓 개발하신 사장님하고 해서 크로켓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이랑 채비랑 이런 것들 조금 촬영해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는 이제 채비에 대해서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원래 사실은 이제 시화점, 이렇게 레드펄스 시화점에서 그냥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해서 방문을 했는데, 또 이렇게 개발하신 또 대표님께서 또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 시간 약속을 다시 잡고 오늘 다시 한번, 예, 민폐 아닌 민폐를 좀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게, 이거를 기존에 있는 소세지 채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찌낚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일반적으로 그냥 찌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세지 낚시보다는 조금 성능이 개선된 그런 낚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찌낚시보다는 조금 멀리 시한성을 가지면서,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멀리까지 네, 채비를 보낼 수 있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채비하는 방법이 조금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채비법을 통해서 어떤 하는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네. 일단 찌 종류가 우리 크로켓이 어떤 개념의 찌인지, 예. 그거를 좀 보려면 찌 예. 종류를 간단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간단히 필요한 소품들 소개드리고, 소품들도 각 종류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고, 소품들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채비, 완성 채비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문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찌낚시 전체 소품이 다 체결이 되어 있는 원터치 체결법, 이 부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간단히 시범 채비 한번 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찌 종류는 크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원줄하고 결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찌 끝에 고리로 연결되는 고리찌 계열이 있습니다. 흔히들 막대찌, 소세지 찌 중에도 이제 고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원줄이 어떤 찌 홀더, 도래를 통해서 원줄과 결합이 되는 거고요. 우리 크로켓찌는 이 구멍찌 계열입니다. 구멍찌인데 말 그대로 찌 안에 구멍이 관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줄이 찌 센터를, 중앙을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찌들. 크로켓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센터로 원줄이 통과를 하게 되죠. 이거 관통찌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통찌, 구멍찌 계열이고요. 관통찌, 구멍찌 계열은 특별히 장점이 있다고 하면 채비 컨트롤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채비 엉킴, 캐스팅 시에 엉킴이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싱커를 띄우거나 어떤 수중열을 넘길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크로켓찌는 고리찌는 채용을 안 하고 관통찌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원줄이 낚싯대에 결합이 되고 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이 면사 매듭은 찌낚시에서, 반유동 낚시에서 필수 소품이죠. 수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사가 얇기 때문에 찌가 걸리기 위해서는 이 반달구슬, 각경사구슬, 역시 반달구슬도 크기에 따라서, 원줄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 이렇게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사 크로켓 같은 경우는 합사 2호 기준으로는 라지나 M을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경사구슬은 반달구슬보다 외경이 좀 커요. 그래서 원투 낚시 하다 보면 회수할 때
반달구솔이 탑가이드를 통과해서 채비 트러블이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무겁지만 각진 각경사 구슬. 근데 원투로드 쓰실 때는 6파이 제일 큰 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도 통과하는 경우 있지만 회수 시에 로드 각도를 좀 세워주면 가이드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 이제 원투가 이제 구경이 크다 보니까는 이제 네. 여기에 넘어가는 거를 네. 얘로 좀 보완. 원래 찌낚시에는 여기까지만인데 네. 그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네, 추가로 맞습니다. 먼저 네.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다음에 찌가 결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찌하고 싱커 사이, 찌하고 싱커가 부딪히게 되면 싱커도 그렇고 원줄 손상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쿠션을 고무를 끼워줌으로 해서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역시 도래가 들어갈 건데 싱커 아래 도래인데 이렇게 전용 싱커 아래 도래하고 이 쇠붙이가 같이 부딪히게 되면 원줄 손상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완충 고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용 싱커는 이렇게 완충 고무가 자리할 수 있도록 와이드 홀이 가공이 돼 있어요. 가능하시면 전용 싱커를 써주시는 게 요게 홈이 이렇게 네,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완충 고무가 자리할 수 있도록 얘가 자리함으로써 이제 원줄 엉킴도 네. 목줄이 엉키는 것도 좀 방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품은 될 거고요. 도래도 맨도래도 보통 뭐 8호나 10호로 7, 8, 9, 10 요 정도 큰 걸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예민한 그 찌가 아니고 고구력 찌이기 때문에 소품 가지고 뭐 구력이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순서대로 일단 채비법을 필요한 소품 알려드렸고 시범적으로 채비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줄은 릴에서 가이드를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하고요. 합사 2호로 선택을 했고요. 합사 2호. 크로켓지를 개봉을 하면 이렇게 위에 탑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네, 크라운. 그다음에 바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좀 눌러주신 다음에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돌려서 결합을 해주시면 이렇게 크로켓지가 완성이 되고요. 맨 처음 할 거는 면사는 맨 마지막에 묶어주는 게 좋은데 기존 면사들은 이렇게 V형 절개되어 있는 면사 매듭이나 아니면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면사 매듭이 있거든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품은 이 반달구슬을 끼워 보겠습니다. 반달구슬은 잘 잡히지가 않아요. 작은 소품이라. 그래서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바늘로 쿡 찌르듯이 합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넣으면 일단 반달구슬 통과됐고요. 크로켓 찌에 넣으실 때는 찌가 길기 때문에 합사를 넣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합사를 여유있게 빼주시고요. 두 겹으로 해주면 조금 수월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쑥 밀어 넣어주시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 안 들어가셨다고 많이 고생하세요. 특히 이제 낚시 도중에 채비가 터지게 되면 합사가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렇죠. 마찰력이 증가되면서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이 일반 모노줄 있으시잖아요. 요거는 필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노줄을 두 겹으로 또는 한 겹이나 두 겹 상관없습니다. 두 겹으로 접어서 이 마중줄을 찌와 반대로 껴주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원줄 결합하는 반대 방향으로 껴주시면 이렇게 두 겹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원줄, 합사 원줄을 통과시켜 주시고 여유있게 통과시켜 주시고 이렇게 원줄을 모노줄을 뽑아 주시면 통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쉬우시죠? 이렇게 찌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 싱커와 찌 사이에는 완충 거무. 찌낚시의 기본은 소품과 소품이 맞닿는 부분은 반드시 완충 고무를 하나씩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이 싱커를 위에서 아래로. 모양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면서 이제 장타를 칠 때 무게중심 그 비거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싱커를 넣으시고 도래를 결합할 건데 역시 소품과 부딪히는 부분은 완충고무 넣으시고 침을 발라야 되는데 완충고무 넣으시고 끝으로 맨도레를 결합을 해줍니다. 합자를 넣어서. 매듭이 끝나면 이 끝부분은 채비가 엉키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필요한 소품이 이렇게 결합이 됐고요. 기본적인 채비가 그렇게 기본 채비가 어렵지는 않네요. 네네, 똑같습니다. 이 구멍찌 채비는 크로켓찌 대신 구멍찌가 결합이 될 거고요. 막대찌는 크로켓찌 대신 막대찌 고리가 원줄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멍찌 하시는 분들 그대로 채비를 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면사 매듭은 면사 매듭 묶는 방법을 또 인터넷상에 조회를 해보시면 쉽게 필드에서도 전혀 모르셔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면사를 넉넉하게 자른 다음에 반달굿을 위쪽으로 우리 직결 전차 매듭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 바퀴 돌리고 원줄을 감싸 안고 크로켓은 밀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8바퀴 정도 안 돌리게 해줍니다. 안 돌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키지 않게 순서대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면사는 끝나고요. 지금 꽉 조이지 마시고 수심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럴 때 최대한 줄여주시는데, 이 크로켓은 면사 매듭이 밀리는 게 아주 낚시할 때 좀 번거로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줄로, 여유있게 자른 줄로 한 번 더 면사를 보강을 해주시면 더 밀림이 도움이 되시고요. 이중으로 이제 면사 매듭이 끝나고 수심이 조절이 끝나면 1cm 내외로 짧게 잘라줍니다. 이 면사는 가이드를 통과해서 릴 소개 부분까지, 원줄 소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소품이기 때문에 길게 되면 원줄이 엉키거나 이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1cm 내외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면사를 조이는 방법도 양쪽을 강하게 당긴다고 조여지는 게 아니고 손톱으로 면사 매듭의 길이를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면사 매듭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팁인데요. 면사 매듭을 원줄과 같이 잡고 면사 길이를 조여주면 강하게 결합이 됩니다. 면사까지 완전 결합이 끝났고요. 면사의 기능은 그러니까 이제 그 원줄로 높여주면 이제 수심이 내려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찌 쪽으로 올려주면 수심이 조금 낮아지는, 이 수심 체크해서 고정하기 위해서 쓰는 게 네, 맞습니다. 반유동 낚시이기 때문에 싱커는 찌로 인해서 뜨게 됩니다. 이게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면 뜨게 되는데, 요 정도면 뭐 수심 한 50cm 정도 부분을 공략할 때 이렇게 세팅 될 거고, 1m를 공략하고 싶을 때는 1m권 이 면사를 1m 위로 올려주시면 싱커는 바닥에 떠 있을 거고 찌는 이렇게 뜨게 되면서 1m권 깊은 수심은 15m, 20m권까지 이 면사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채비는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바늘을 한번 묶어 볼 텐데, 바늘은 미리 크로켓에서 만들어 놓은 그 채비 디스펜서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만 회전이 되는데요. 열어 보시면 바늘이 강력 자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뽑아서 뚜껑을 열고 뽑아서 미리 묶어 놓은 바늘을 맨도레에 체결을 합니다. 매듭법은 어부 매듭법으로 간단하게 체결하고요. 유니노트 매듭법으로 끝처리 귀찮더라도 꼭 해주시는 게 채비 엉킴이 방지가 되겠죠.
바늘까지 완전히 결합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할 때 맨 전진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게 전진 추진체가 바로 싱커가 됩니다. 싱커가 될 때 오징어를 미끼라든지 기타 미끼를 달지 않더라도 바늘은 뒤로 처지게 되죠. 예, 예. 날아가면서 이렇게 엉킴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예. 구멍찌 같은 경우는 엉키더라도 그렇죠. 윗부분이 밋밋하기 때문에 수중에서 다 풀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크로켓찌 같은 경우는 이 크라운으로 올라타게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되겠죠. 다시 캐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찌와 싱커와 간격을 벌려주는 작업을 할 텐데요. 이게 이 소품이 아까 설명드린 이 엉킴 방지봉, 목줄이 엉키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엉킴 방지봉. 얘는 사이즈가 이제 조수고무 조류를 태우기 위해서 좀 조류를 태우기 위해서 예. 죄송합니다. 조류를 태우기 위해서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죠, 타월이.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빅 엉킴 방지봉이라고 이런 기존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 단점은 이 하나 샘플로 보겠습니다. 자, 소품이 한 세트가 요 세 가지 소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원줄에 끼우고 마주보고 끼운 다음에 이 봉을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되게 되는데, 요거는 필히 낚시하는 중간에 원줄을 커팅을 해야, 그렇죠. 예. 원줄을 커팅을 해내고 싱커를 분리해낸 다음에 요걸 장착을 하셔야 돼요. 네. 아니면 맨 먼저 낚시하기 전에 장착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스프링 스토퍼라고 개발하는 제품 있죠. 개봉을 하시고, 요거는 가까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형으로 스프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구조고요. 녹슬지 않고요. 찌 아래 쿠션을 넣은 다음에 잡고 적당한 거리, 목줄 길이 정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50에서 80cm 이 정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선 구간에 8바퀴 정도 감아주시고 돌리게 되면 스프링 안으로 원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끝에는 마지막은 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줄이 이탈해서 풀릴 염려가 없도록 미세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하고 달라진 모습은 찌와 싱커와 찌 사이가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캐스팅을 하더라도 혹시 미끼가 뒤로 처지고 바늘이 뒤로 처지더라도 크라운에 올라탈 염려는 전혀 없겠죠. 이렇게 하시면 채비 트러블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수심 조절 하실 때 정상적으로 싱크가 부상이 돼 있을 때는 찌가 이 부분까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나머지는 여부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봉돌이라든지 조개 봉돌을 통해서 더 예민하게 쓰시고 싶을 때는 더 잠기도록 세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싱크가 바닥에 닿게 되면 더 많이 올라오거나 더 급격하게 되면 찌가 눕게 됩니다. 그때는 싱크가 바닥에 닿아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수심 조절하든지 아니면 더 먼 데로 캐스팅을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기본 채비는 끝났고요. 이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초보 입문자용을 위해서 또 간편한 채비를 위해서 이 원터치 제품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채비도가 다 나와 있고요. 조심해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이 가는 와이어 강선으로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에 이렇게 걸려 있죠.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빼시게 되면 모든 세트가 소품이 한 방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원줄을 묶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자기가 채비를
물에서 이제 주울 때 보면 이대로 여기다 묶어서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표면 낚시밖에 안 되겠죠. 이 와이어 고리에 원줄을 넉넉하게 껴줍니다. 이렇게 한 번만 껴주시고요. 맨 먼저 면사가 묶어져 있는 면사가 하나 껴져 있죠. 면사를 이동을 시킵니다. 원줄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를 잡고 와이어를 쭉 당기시게 되면 필요한 소품들이 모두 원줄로 위치 이동하게 됩니다. 쭉 뽑아주세요. 아, 그럼 딱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와이어는 버리셔도 되고 다음에 재활용하셔도 되고요. 맨 마지막 돌에만 딱 네, 묶으면 도래만 되게끔. 묶어주시면 기본 채비가 한 10초 만에 끝납니다. 10초 넘었나? 자, 맨돌에 결합해 주시고 당겨 주시고 끈처리를 해 주시고, 자, 이 상태로 면사, 반달구수, 각경사, 찌, 완충고무까지 도래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서 수심이 예상이 될 때 바가 면사 매듭이 묶어져 있는 바만 빼서 버려주시고요. 플라스틱 바는 버리시고 면사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anyway, 이렇게 면사까지 결합이 된 상태고요. 동일하게 스프링 스토퍼로 이 채비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스프링 스토퍼가 옵션이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속달자분은 안 하셔도 목줄 엉킴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채비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채비는 금방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좀 간단하네요. 네, 가볍고. 간단한데 그 면사가 한 번만 지금 체결이 돼 있잖아요. 예. 면사 밀렸을 때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그래서 이제 여분의 면사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면사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면사가 밀릴 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떼서 해주시면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들의, 저도 알기로는 대부분들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우럭을 대상으로 좀 많이들 쓰시는 네네.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이채비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이 우럭만 있는지. 이제 제일 흔하게 만나고 어족자원이 풍족한 어종이 우럭이다 보니까 우럭으로 많이 도전을 하시고요. 이제 크로켓이 현재 30호까지, 제일 큰 30호서부터 3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3호, 5호 정도면 남해, 동해, 감성돔도 충분히 감성돔까지 공략이 가능하세요. 저도 실제로 남쪽에 여수가 고향인데 이쪽에서 실제 감성돔을 많이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비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뭐 구력이 좀 낮은 3호나 이런 걸로는 이제 좀 민감한 고기들도 공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호나 이렇게 해서 좀 조류가 센 데에서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뭐 이런 맞습니다. 그거가 가능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그렇게 개발 배경이 결국에는 그 시인성이거든요. 그 동안의 찌들은 구멍찌의 제일 단점은 예민한 반면에 표면에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그러니까 여부력이 없을수록 예민하게 세팅이 되는 건데 그 제로 부력이라 그러면 거의 찌가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고도가 높으면 볼 수가 있는데 일반 갯바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인성을 담당하는 크라운을 개발을 해서 끼워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인성, 이 부분 시인성도 중요하지만 추가 봉도를 더 장착을 함으로 인해서 찌톱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아주 예민하게, 고부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민하게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활성도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또 이제 그런 민감한 조절도 다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또 얘를 혹시
주간에도 이제 뭐 장타를 날리다 보면 예. 이게 크라운이 다 보여도 시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특히 뭐 날씨가 흐린다든지 이럴 때, 그다음에 해질녘 동트기 전에 이럴 경우에는 주간 케미가 이렇게 소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주간 케미를 크라운 4mm 케미 구멍에 껴주시면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시인성이 개선이 될 거고요. 이 주간 케미의 장점은 주간 케미를 분리하지 않고 야간 시에 야간에 4mm 케미를 또 장착을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G톱을 더 높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심할 때는 바람 영향이 좀 많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야간에는 4mm 전자 케미만 끼워서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G톱이 더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뭐 하나 두 개 정도를 더 주간 케미를 더 결합을 해서 G톱을 높여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대지와 길이가 거의 비슷해지겠죠. 막대지도 G톱이 이 정도, 예. 거의 이 부분에 세팅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막대지와 거의 비슷한 높이가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드시면서 좀 홍보하실 수 있는, 야 이런 거다, 크로켓 낚시는 이런 거다라는 뭐 장점이나 좀 자랑하실 만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왜 이거를 개발했는지, 아니시면 뭐 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크로켓만의 뭐 장점이나 이런 것들, 뭐 물론 다 나왔지만은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크로켓의 최대 장점은 원거리 포인트, 뭐 배를 타거나 선상 낚시를 하지 않는 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를 직접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비거리 원투대를 이용하면 30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여 미터 정도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비거리를 내서 원거리, 그다음에 깊은 수심, 신진도 같은 경우는 만조에 거의 25m권 이상 수심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간조 때 한 15m 정도권. 거기다 조류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구멍찌 2호, 3호 이런 찌로는 앞치기 가까운 데 아니고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난공불락에 보이죠. 이런 경우에도 캐스팅해서 약 신강속도 5초 내지 10초 내면 바로 포인트에 바닥에 도착을 하게 돼서 엄청난 조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핫한 그 새만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경사가 완만하고 서축이 완만하고, 그 다음에 뭐 파도가 동해처럼 너울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좋은 날씨에도. 그렇다 보니까 일반 찌낚시 같은 경우는 너울에 찌가 밀리면서 포인트에 싱크나 바늘, 미끼가 머무르지 못하고 앞으로 밀려와 버리거든요. 이 구부려 크로켓지 20부를 이용해서 던지게 되면 충분히 포인트 탐색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가가 좋아지는 거죠. 꽝 없는 낚시, 재밌는 낚시, 크로켓. 예, 제가 그 소세지 낚시에 심취해서 우럭 낚시를 할 때 주요 필드가 신진도 흰등대 쪽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워낙 그 포인트, 한정된 포인트에서는 포인트 경쟁이 심하고 외양까지 깊은 수심까지 공략을 해냈을 때 조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실제 소세지찌 20%로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 그 낚싯대 로드에 전달되는 그 입질을 통해서 챔질을 하게 됐는데, 그 찌낚시의 가장 어떤 쾌감, 즐거움 중에 하나는 또 눈맛이거든요. 그렇죠. 예신서부터 본신까지 이어지는 그 눈맛, 그럴 때 그 심장 박동 그런 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튼 찌톱을 구부력지에 찌톱을 올려보자고 생각을 해서 크라운을 뭐 4개도 달아보고 하나도 달아보고 막대치처럼 하나도 달아보고 했는데, 제일 안정적으로 비행이 되고 어떤 찌 밸런스 유지하기 제일 편한 게 바로 이 부분이어서 벌써 개발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낚시 가게에서도, 낚시샵에서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저도 무어 낚시만 하던 사람이라 좀 생소해서 궁금해서 또 여쭤봤는데,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또 이런 영광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루어 낚시를 뭐 주로 하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컨텐츠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해보려고 좀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오셔가지고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세요. 오시는 거리가 한 2시간 3시간 요 정도 걸리시는 거리인데 또 마다 않고 또 이렇게 또 해주셔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조금 배워서 네. 조금 일단 민폐겠지만 잘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지만은 조금 네. 해서 조금 낚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 섭외해주신 또 섭외해주신 또 레드펄스 시화점, 네, 여기 레드펄스 시화점인데요. 다시 한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뭐 모르겠어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이렇게 배워가는 낚시에 배워가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루어 낚시를 한다고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원투 낚시를 비하를 하거나 찌 낚시를 한다고 해서 원투나 루어 낚시를 비하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장르든지 재미없는 낚시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 낚시의 장르가 재미있을 뿐이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낚시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거를 해보고 나서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루어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낚시를 하는 게 제 마지막에는 목표예요. 그래서 좀 소중한 시간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댓글을 코멘트를 안 달거든요. 코멘트 부분에 대해서 뭐 댓글들을 다 달아드릴 테니까 뭐 이런 기술이라든가 어떤 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댓글은 제가 다 달아드릴게요. 직접 뭐 전화 여쭤보고 아니시면은 제 채널 오셔서 뭐 직접 달아주시거나 좀 모르는 부분에서는 좀 질문 가지실 수 있는 것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과 모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